네, 융합 전공 중심 체제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저도 시간이 넓진 않아서 일단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교육부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공 간의 벽을 허물어라. 그다음에 여기 표기하진 않았는데 작년 4월에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이미 통과까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단위 전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소단위 전공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라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앞서서 기획처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광역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신대학교가 채우지 못할 뻔했던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광역화 덕분에 생길 거다. 어쩌면 내가 저 학교를 들어가면 이런 거 공부해 볼 수 있겠네라고 하는 희망을 이 신입생들에게 줘서 기왕이면 다른 학교 가지 말고 한신대학교 와라고 해서 입학하는 데까지 저희가 유치를 성공하게 됐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존 시스템하고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쏠림 현상 때문에 자기가 원하던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입학까지 성공했지만 저희가 유지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대안의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저는 융합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융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쏠림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많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돌파구도 저는 융합 전공에서 일정 정도 해석을 해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결국 융합, 복합, 그 다음에 연계, 통섭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들을 융합이라고 얘기하고 화학적인 변화까지 이루지는 않고 뭔가 조합이 돼 있을 때 복합이라고 쓰는데 대학들이 쓰고 있는 용어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말고도 기존에 서울대나 고려대나 연세대에서 융합전공 혹은 연계전공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고요. 우리 학교도 기존에 이미 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미 학령기 때 다른 이게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융합을 경험하고 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설계하면 저희보다 더 많은 층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이제 뭔가에 대한 정의를 또 정리해 놨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융합이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가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과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융합을 추구했던 게 우리 학교가 해왔던 경험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말하기 좀 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셨죠. 이렇게 전공들끼리 뭔가 이렇게 합쳐볼까 하기도 했다가 또 합치기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또 나눠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조금 더 합쳐볼까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무언가를 그렇게 해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여전히 이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원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학교가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걸 합쳐봐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그렇게 융합되어 있는 전공들이 모집할 때 경쟁률이 아주 높은가라고 따져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결과도 좀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야기하면 기존에 우리는 이제 연계 전공, 그 다음에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융합의 종류를 갖고 있었는데 미래에는 좀 더 다양한 융합의 종류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열 내에서의 융합들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을 넘나드는 융합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게 계열뿐만 아니라 교양하고 합쳐지는 부분인데 큰 부분으로는 이렇습니다. 계열 내에서 예를 들면 제가 소속돼 있는 이 뒤에도 몇 가지 이제 예시들이 휴먼 서비스 대학의 예시들이 좀 나오는데요. 휴먼 서비스 대학 안에서 무언가를 융합했을 때는 휴먼 서비스의 기반을 만드는 기반 융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먼 서비스의 컨텐츠끼리 합쳐서 기존의 것에서 조금 더 특화되거나 심화된 걸 만드는 심화 융합 전공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을 넘어서 융합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휴먼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계열하고 합쳐서 뭔가 기존에 없었던 장애인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걸 만들어 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창의융합 전공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이크로 전공의 개념이었던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작지만 그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그 소단위 전공이라고 하는 개념의 마이크로 전공도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일단 지금까지 한신대가 했던 것 중에는 계열 공통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잘 된 것도 있고 잘 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휴먼 서비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계열 내에서 학생들이 두루두루 계열 내에 있는 전공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합쳤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지에 대한 구상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거를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그 계열 공통 과목으로 만들었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꽤 많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한신대가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규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고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연계 전공하고 마이크로 전공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일단 융합 대학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융합 전공에 대한 조금 더 다른 학제들을 만들어내서 대학 자체가 융합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내놓게 만드는 구조로 바뀌게 하자라는 게 지금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융합을 아예 텄습니다. 기존에는 융합 전공, 연계 전공 이런 용어들을 따로 썼었는데요. 그걸 다 합쳐서 그냥 융합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게 될 텐데 계열 내에서는 기반 융합 전공의 개념을 먼저 만들어서요. 요거는 그냥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휴먼 서비스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는 예를 들면 재활 전공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2학년 올라가면서 한두 과목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재활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사회복지를 과해가지고 3학년 올라가면 사회복지를 또 듣다가 근데 심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4학년 때 심리를 들었더니 결과적으로 재활도 심리도 사회복지도 전공을 다 이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더라. 물론 이런 학생 정도까지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라도 이 계열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열의 이름으로 하나의 학위를 줄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들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방황했던 학생의 사례를 하면 그보단 자기 전공에 플러스 알파로 계열의 과목을 넣게 만드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학위를 줄 수 있는 융합의 효과는 줄 수 있을 거다. 그게 학생의 입장에서 자기가 써먹기에 좋으면 써먹는 거고 굳이 써먹지 않아도 되면 안 써먹어도 되니까 어떻든 학생들에게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융합을 좀 시도해보자라는 게 이 기반 융합 전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계열 공통을 1학년 때 듣고 그 다음에 각 전공에서 선택과 필수를 일정 정도 이상 이수하면 계열의 이름으로 융합 전공이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융합 전공은 같은 계열 내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을 듣고 난 다음에 요건 사전에 저희가 A, B, C처럼 미리 모듈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고 블록으로 따지면 요 A라는 걸 조립하고 싶다면 1학년 때는 사회학에서 2학년 때는 사회학에서 뭘 듣고 사회복지에서 뭘 듣고 3학년 때는 뭐 재활에서 뭘 듣고를 그래서 그걸 다 합치고 나면 4학년 졸업할 때 A 모듈의 조합으로 네가 융합 전공을 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이건 미리 저희가 그 몇 개의 선택 옵션을 만들어 놓고 그 옵션에 맞춰서 학생들이 진로 설계를 해가지고 세팅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의 전공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을 넘어서는 융합 전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져보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소속돼 있는 학생이든 아니면 휴먼 서비스에 소속돼 있는 학생이든 계열을 넘어서는 과목들을 조금 더 이수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프론티어의 개념으로 융합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계열이 아닌 교양 과정에서도 융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죠. 학부에는 e스포츠의 전공이 아직 우리 학교에는 없는데 지금 대학원에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으로 있는데 그 교양의 e스포츠를 다른 계열에 있는 전공들하고 합쳐서 저희가 융합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혹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AI를 기반으로 ESG 경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을 넘어서는 단위에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앞으로 한신대가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 몇 가지 과제들이 나눠진다.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교육과정으로는 어떻게 설계가 될 거고, 교육과정으로서 타당한지를 어떻게 검증하고 인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일단 융합 전공을 개설하기 전에 개발 연구를 해서 이 보고서의 양식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융합 전공의 로드맵, 그다음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학생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뭐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이 학년별로 다른 전공에서 끌고 와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설계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개 전공을 개발 중에 있긴 합니다. 매년 2학기 개설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 차원의 시스템인데, 이거는 아까 저기 전공간 벽화물기,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 단위 모집하고도 조금 연동됩니다. 학생들의 불만이 아까 과장 얘기도 나왔지만 과 사무실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1학년 때는 어느 과 사무실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 뻘쭘하다, 이런 얘기 나와서 아예 계열 라운지의 개념 혹은 뭐 도서관에 있는 꼼지락 라운지 같은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확대하는 좀 창의적인 공간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상에서는 이제 학사 단위, 그 다음에 학사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일 크게 내세울 수 있는 변화가 융합대학이라고 하는 학사 단위를, 그러니까 따로 이 조직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명칭은 지금 현재로는 미래 아우름 융합대학,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명칭을 생각해 놓고 있고요. 미래라는 단어와 아우른다,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들과 함께 아우른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우름을 영문으로 뭐 AUREUM 이렇게 쓰면 라틴어로 아우레움이라는 단어가 뭐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뭐 금빛이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이렇게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융합을 시도하는 아우름 대학이다, 이런 의미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행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융합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도 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우름 융합대학이 이제 안정화돼야 되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역할도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인력들이 들어갈 것인가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융합을 하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진로 지도를 하려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공이나 단과대에 소속돼 계셨던 교수님들 중에 신입 교수님들은 저희가 2022년 2학기부터 지금 임용되시는 교수님, 2023년이었던가요? 임용되시는 교수님들은 그 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융합 교육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그분들이 이제 융합도 같이 겸임 역할을 하시는 걸로 저희가 발령을 내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원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써있지는 않지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름 융합대학의 입장에서는 유연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확보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융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아무도 안 해본 거 저희 지금 시도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해보기 전에는 저희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학교가 안 변할 거고, 안 변하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대학의 환경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학교가 살아남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 무언가 우리는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융합이 가질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로 설명을 드리면 레고 블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고 블록은 융합의 그림 안에서 같은 소재들을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 사오는 소재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로 치면 우리 학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공들, 교수님들,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약에 지금 이 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다, 그러면 레고로 배를 만드는 거고요. 비행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다, 비행기를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비행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비행기가 수요가 없네, 그러면 빠르게 그걸 해체해서 다시 우주선으로 바꿔서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파일럿의 기능들이 융합대학 안에서는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검증이 되고 났을 때 검증된 전공에 대해서 이제 레귤러 전공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게 이 아동융합대학의 안정화 추구에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사지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을 고민하고 있고 융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케어해주기도 하고 진로 설계를 도와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거를 스스로 설계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진로를 만들어서 결국은 좋은 뭐 취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학생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든 좋은 성과를 내놓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슈도 말씀해 주셨는데 반반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공 간의 벽을 허물면서 혹은 융합을 하면서 학생들이 소속감이 떨어지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각도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MZ세대의 문제일지 모르겠다. 애초에 MZ세대가 공동체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뭔가 소속감을 반드시 가져야겠다 이런 게 아닌 성향들도 좀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또 지금 학생들이 욕구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그게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또 소속감이 없어서 나 떠날래요라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례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